크레아티닌 수치가 이미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과일은 몸에 좋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며 계속 섭취하고 있다면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장 기능의 저하를 더욱 빠르게 앞당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는 특정 과일 하나가 실제로는 신장의 부담을 조용히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거의 인식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도 비교적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과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장을 서서히 과부하 상태로 몰아넣는 과일이 어떤 것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아마도 당신은 자신의 신장 건강을 진지하게 걱정하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은 매우 올바른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크레아티닌 수치가 상승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우리가 매일 무엇을 먹느냐는 신장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의 식품 선택이 신장의 여과 능력을 돕기도 하고 반대로 조용히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영상의 마지막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수분 섭취와 관련된 치명적인 실수 하나를 짚어드릴 것입니다. 동시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상에 적용하면 몸의 컨디션을 눈에 띄게 바꿀 수 있는 간단한 비밀도 함께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한 가지 과일이 자연스럽게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는 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 이 영상은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당신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도 가족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존재로 남기 위해서입니다. 크레아티닌은 근육이 움직이고 에너지를 사용할 때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물질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무엇을 하지 않아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일정량의 크레아티닌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크레아티닌을 혈액에서 걸러내어 소변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신장입니다. 신장이 정상적으로 잘 기능하고 있을 때는 이 과정이 아무런 문제 없이 이루어집니다. 크레아티닌은 생성되고 걸러지고 배출됩니다. 하지만 신장의 역과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혈액 속에서 배출되지 못한 크레아티닌이 점점 쌓이게 되고 결국 수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신장이 이미 부담을 받고 있다는 분명한 경고 신호입니다. 더 문제인 점은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아도 오랜 시간 동안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기 건강검진이나 우연한 혈액 검사를 통해서야 처음으로 이 수치를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단순한 검사 결과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신장의 여과 시스템이 장기간 과부하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제는 생활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몸의 신호입니다. 신장은 단순히 노폐물만 걸러내는 기관이 아닙니다. 체내 수분의 균형을 조절하고 미네랄 농도를 관리하며 산과 염기의 균형을 맞추고 혈압 조절에도 깊이 관여합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문제는 신장 하나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전신의 컨디션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식단의 중요성이 드러납니다. 음식은 신장의 부담을 덜어줄 수도 있고 본인은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신장을 더 혹사시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수년간 무조건 건강에 좋다고 배워온 과일들이 크레아티닌이 높은 상황에서는 가장 큰 함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장을 보호하는 데 있어 사과는 매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사과가 가장 균형 잡힌 과일 중 하나로 자주 언급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성분 구성 자체가 신장에 부담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며 특히 크레아티닌 수치가 이미 높아진 상태에서는 그 장점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사과는 많은 다른 과일들과 달리 칼륨 함량이 비교적 낮습니다. 100g당 약 100mg 정도로 바나나나 오렌지, 아보카도와 비교하면 훨씬 적은 수치입니다. 경도에서 중등도의 신장 기능 저하가 있는 분들에게 있어 이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의료진의 권장 범위 내에서라면 사과는 큰 걱정 없이 섭취할 수 있는 과일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사과의 가장 큰 장점은 단순히 칼륨이 적다는 데에만 있지 않습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팩틴은 장 안에서 부드러운 내부 청소기처럼 작용하며 노폐물과 콜레스테롤, 질소성 잔여물들을 흡착합니다. 원래라면 이런 물질들은 신장이 걸러내야 할 대상입니다. 즉, 장이 신장의 일을 일부 대신해주는 셈입니다. 그 결과 신장은 자극받지 않으면서도 눈에 띄게 부담이 줄어듭니다. 많은 분들이 사과를 규칙적으로 섭취한 후 소화가 편안해지고 몸에 무거운 느낌이 줄어들며 에너지가 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기적이나 치료가 아니라 생리적인 차원에서의 현실적인 지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장점은 사과의 낮은 혈당 지수입니다. 사과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기 때문에 당뇨와 신장 기능 저하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현실에서 특히 의미가 큽니다. 생으로 먹어도 좋고 설탕을 넣지 않고 가볍게 익혀서 먹어도 일상 속에서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사과는 수분을 공급하고 내부를 정화하며 몸에 필요한 영양을 제공하면서도 신장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는 과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부드러운 균형이 이미 역과 시스템의 압박이 가해진 몸에 가장 필요한 조건입니다. 신장을 안쪽에서부터 보호해주는 과일 그룹을 하나만 꼽아야 한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블루베리와 블랙베리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작고 어두운 색의 베리류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그 중에서도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안토시아닌은 마치 미세한 보호막처럼 작용합니다. 스트레스, 높은 혈당, 만성염증으로 인해 생성되는 활성산소는 신장의 아주 미세한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는데 이 성분은 그런 공격적인 분자들을 중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 결과 신장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블루베리와 블랙베리가 칼륨 함량이 매우 낮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100g당 약 70에서 80mg 수준으로 신장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도 비교적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과일에 속합니다. 이 때문에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거나 신장 부담이 있는 분들에게 베리류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가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베리류를 규칙적으로 섭취한 후 몸이 한결 가볍게 느껴지고 복부 팽만감이 줄어들며 염증 반응이 완화되는 것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너지가 하루 종일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점도 자주 언급됩니다. 또한 블루베리는 요로 건강을 지원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정 식물성 성분들이 세균이 요로에 달라붙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주는데 이는 간접적이지만 신장을 보호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섭취량은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반 컵 정도의 소량이면 충분합니다. 가능하다면 신선한 상태로 설탕을 추가하지 않고 주스로 갈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베리류는 신장을 혹사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염증이 줄어든보다 평온한 환경 속에서 신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과일입니다. 붉은 포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평범하고 일상적인 과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어두운 껍질 속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특별한 보호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이 천연 식물성 물질은 강력한 항염작용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신장 건강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신장은 혈류에 크게 의존하는 기관입니다. 매 순간 많은 양의 혈액이 아주 미세한 혈관들을 통해 흐르며 역과 과정을 거칩니다. 만약 이 혈류가 원활하지 않거나 혈관 내부에 만성적인 염증이 존재한다면 신장의 역과 능력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고 그 결과 크레아티닌 수치는 상승하게 됩니다. 레스베라트롤은 혈관을 이완시키고 탄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로 인해 혈액이 신장의 섬세한 모세혈관을 보다 부드럽게 통과할 수 있게 되며 내부 압력이 완화되고 역과 기능을 지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치료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신장을 돕는 부드러운 보조작용에 가깝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붉은 포도가 칼륨 함량이 과도하게 높지 않다는 점입니다. 많은 달콤한 과일들과 달리 붉은 포도는 비교적 적당한 수준의 칼륨을 포함하고 있어 신장에 주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하루에 10개에서 12개 정도의 소량만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도를 통째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껍질에 항산화 성분이 가장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포도 주스나 건포도처럼 당분과 미네랄이 농축된 형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붉은 포도는 염증을 완화하고 혈류를 개선하며 신장이 보다 차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과일입니다. 양은 적게, 하지만 꾸준히 섭취했을 때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지금까지 신장을 돕는 과일들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이제 많은 분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부분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건강한 과일 이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은 상황에서도 안전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나나는 에너지와 활력의 상징처럼 여겨집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분명 좋은 과일입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중간 크기의 바나나 한 개에는 약 400에서 450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신장이 이 칼륨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하면 혈액 속에 쌓이게 되고 이는 심장 박동 이상, 피로감, 그리고 신장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바나나 그 자체가 아니라 섭취 빈도입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바나나를 매일 또는 하루에 여러 번 섭취하면 신장은 빠르게 과부하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단순히 바나나를 칼륨이 낮은 과일로 대체하는 것만으로도 검사 수치가 안정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보카도 역시 영양이 풍부하고 심장 건강에 좋다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칼륨 함량이 매우 높은 과일 중 하나입니다. 아보카도 반 개만으로도 300mg이 넘는 칼륨을 섭취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한 번에 이 정도 양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스무디처럼 다른 고칼륨 식재료와 함께 섭취할 경우 그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이것은 아보카도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을 때는 섭취를 크게 제한하거나 검사 수치가 안정될 때까지 잠시 피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과일들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미 압박을 받고 있는 신장 상태에서는 적절하지 않을 뿐입니다. 이 시기에는 영양의 과잉보다 부담을 줄이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은 많은 분들이 과일 주스를 마시면 몸에 좋은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일로 만들어졌고 자연스럽고 상쾌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이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입니다. 과일을 착즙하는 순간 과일 속에 있던 대부분의 식이섬유 구조는 사라집니다. 그 대신 당분과 미네랄, 특히 칼륨만이 농축된 형태로 남게 됩니다. 주스 한 잔에는 과일 서너 개 분량의 당과 칼륨이 한꺼번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혈액 속 당분은 더 빠르게 올라가고 배출해야 할 노폐물은 늘어나며 이미 부담을 받고 있는 여과 시스템은 더 많은 일을 떠안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가볍고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장을 조용히 지치게 만드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물은 혈액 속 노폐물을 희석하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원활하게 하며 배출 과정을 훨씬 수월하게 만들어줍니다. 무엇보다 물은 신장에 추가적인 미네랄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바로 이 점이 크레아티닌이 높은 시기에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물의 맛이 밋밋하게 느껴진다면 아주 부드러운 방식으로 향만 더할 수 있습니다. 레몬 몇 방울, 오이 한두 조각, 혹은 민트 잎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상쾌함은 유지하면서도 신장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는 선택이 됩니다. 적절한 수분 섭취량은 신장 질환의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충분한 수분 공급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기능 저하가 진행된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진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일상에서 참고할 수 있는 간단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소변색이 연한 노란색을 유지하고 있다면 대체로 수분 섭취는 잘 조절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물은 사소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몸의 맑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당신이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자 가족을 위해 계속 버틸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을 때 중요한 것이 덜 먹는 것이 아니라 더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무작정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신장 상태에 맞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당신은 어떤 과일이 신장을 돕는지 알고 있습니다. 장에서 노폐물을 흡착해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팩틴이 풍부한 사과, 강력한 항산화, 보호막으로 미세한 혈관을 지켜주는 블루베리와 블랙베리, 그리고 혈류를 개선하고 조용한 염증을 완화하는 붉은 포도가 바로 그 예입니다. 동시에 바나나와 아보카도처럼 일반적으로 매우 건강하다고 알려진 과일들이 신장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왜 주의가 필요한지도 이해하게 되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존중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경우 과일 주스보다도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물이 신장에게는 훨씬 더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은 신장이 불필요한 부담 없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요소입니다. 이제 당신의 경험이 궁금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과일 중에서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일상에 적용해 보고 싶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은 고민을 가진 많은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라도 새롭게 알게 된 점이 있었다면 그 역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반응과 질문이 앞으로 정말로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중요한 방향이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건강은 우연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당신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곁에 오래 남기 위한 결정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신장 건강이 걱정되는 누군가와 꼭 공유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신장 건강에 대한 정확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김민수 의사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신장은 하루하루의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말입니다.